검색어 살찌우기 시간입니다.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도 또 화제 검색어 관심 많은 검색어들 많았는데요. 네. 김부선, 난방비 이 검색어는 이번 주에 또 빼놓을 수 없었을 것 같아요. 네, 이번 주 검색어 상위권을 모두 영화배우 김부선 씨와 그리고 관련된 난방비 논란이 채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김부선 씨 알려진 바로는 지난 12일에 아파트 주민을 폭행했다라고 해서 폭행 혐의, 폭행 시비로 처음에 보도가 됐는데 이후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난방비 안 낸 이웃이 저를 폭행했다라고 해서 사실상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폭행 시비가 아파트 난방비의 비리를 파헤치다가 불거진 사건이라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경찰이 이 해당 아파트 난방비 관련해서 조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고요. 요거는 한 2년 전 이 김부선 씨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난방비 문제에서 촉발된 일인데 일부 주민이 고의로 난방량을 조작해서 김부선 본인을 비롯한 다른 주민이 더 많은 난방비를 내는 피해를 봤다. 이런 주장이 사실상 어느 정도 신뢰를 얻어가면서 여론의 방향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그 맨 처음에 이거는 이제 김부선 씨가 약간 욕먹는 방식으로 처음에는 이게 화제가 됐었잖아요. 전형적인 연예인 폭행 사건.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김부선 씨에게 좀 덧띄어진 좀 뭐랄까요 부정적인 이미지들 이를테면 과거에 대마초를 사용한 혐의로 뭐 입건이 됐다든지 그리고 또 뭐 성인 애로물, 성인물 이른바에 출연한 것 가지고도 사람들이 같이 결부시켜서 얘기를 했는데 역시 그런 편견을 가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좀 다시 한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특히 김부선 씨 같은 경우는 영화 배우이면서도 평상시 자신의 소신을 적극적으로 밝히는 이른바 좀 직접 행동하는 연예인에 속합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보기 드문 연예인 모습이기도 한데요. 이로 인해서 그 과거 이제 한때 시대를 풍미했던 박미 씨가 가만히 있어라라고 또 밝히기도 해서 뭐 이런 표현을 보다 썼죠. 직접적으로 사용을 하긴 했죠. 그래서 다시 한번 논란이 되고 여기서 이제 현재 뭐 소셜 그 주요 인사라고 해야 할까요? 진중권 교수라든가 그리고 이제 문화평론가 등등이 오히려 이 분란에서 문제가 되는 발언을 한 사람은 박미 씨다. 사건을 제대로 봐라. 이게 내가 살고 있는 현재 난방비와 관련돼서 집단적으로 불고 있는 어떤 은폐 또는 그 안에서 볼 수 있는 사회적 계층의식을 적나라하게 알려준 사건이다. 맞아요. 네, 이런 또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의 뭐 과거 또는 그 사람의 현재 이런 걸 가지고 일단 편견을 가지고 들여다보는 그런 버릇도 우리가 고쳐야 된다는 생각을 이번 기회에 많은 분들이 하신 것 같고 이번에 또 눈여겨볼 만한 거는 이 그놈의 이 아파트 문화라는 게 이게 좀 사실 관리비 문제 되게 지긋지긋한 문제인데도 해결이 안 돼요. 이게 기본적으로 아파트라는 게 뭐랄까요 공동체라는 의식보다는 그냥 뭐 솔직히 옆집 사람 잘 모르잖아요. 모르죠. 뭐 그런 데서 좀 야기된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사실 복도를 마주보고 있고 굉장히 많은 공간을 같이 공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지 또는 맞아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 집에 거주하고 있는지 등등은 알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과거 뭐 담으로 둘러싸여져 있던 주택 형태가 아니라 공동의 주거 공간이라고 하는 거대 빌딩 모습으로 갖춰지면서 더욱 이 이웃 간에 단절이 생겼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김부선 씨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반상회에 열심히 참여를 하고 그 반상회에서 일부 주민들과 우리 난방비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여론으로 어떻게 보면 기득권이라고 할 수 있는 반상회 이제 대표를 비롯해서 아파트 관리자 쪽과 힘겨루기를 한 셈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페이스북에도 실제로 2년 6개월간 고시 공부하듯이 자료 조사를 했다라고 해서 열정이 대단하네. 네. 그리고 이런 주민들의 불만이 폭발되자 실제적으로 서울시하고 이제 성동구청이 나서서 조사를 했고요. 이 아파트에서 사용되고 있는 그리고 사람들이 부담하고 있는 난방비에 미심쩍은 부분이 상당수 있다라는 걸 밝혀내기도 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영원을 낸 사람도 있다고 하고. 그러니까요. 이게 보면은 이게 결국 이해관계와 관련된 사람들이지 내 이웃이다 이런 시선이 전혀 없는 것 같고 무엇보다 이렇게까지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말씀하셨듯이 뭐 2년 6개월 동안 자료를 모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 문제가 있는 건 알지만 그냥 됐어. 그 기간만큼 계속 덮고 은폐하려고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아예 무관심한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냥 아파트는. 어떤 요직
뭐라 그래야 되죠? 영수증이죠. 예, 오면 기계적으로 자동이체를 시키는 경우가 또 많기 때문에 내가 언제 얼마를 썼고 어떤 이유로 이번 달에 이런 비용이 늘었는지 꼼꼼히 따져보는 경우가 좀 적다고 해도 되겠죠. 이게 중앙난방 방식이라고는 하지만 이렇게까지 난방비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건 사실상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 난방비 불균형이 어떻게 보면 그 영원을 낸 사람의 경우 그리고 일부 굉장히 적게 낸 사람들의 경우 사회적 면면이 지도층에 가깝다는 점 때문에 또 그래요, 어느 또? 정도 조작설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파면 팔수록 계속 나오는 것 같아서 어떻게 돼야 될지도 좀 봐야 되겠고 그다음에 아파트 문화, 뭐 무관심 또는 그 와중에 또 기득권을 취하는 사람들의 문제 같은 것도 이번 기회에 사람들이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새삼 이제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 불잖아요. 난방비에 대해서 민감할 때가 됐는데 사회적 경각심을 또 불러일으키기도 했고요. 굉장히 작은 권력이라고 할 수 있지만 완장찬 사람들의 우리만을 챙기는 일종의 카르텔이죠. 그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잠재되어 있는 힘이 어떤 건지를 굉장히 작은 단면이지만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벌어진 또 하나의 폭행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세월호 유가족과 일부 국회의원이 연루된 대리기사를 상대로 한 폭행 시비였죠. 김의원 의원? 얘기해도 돼요. 그 경우도 17일 새벽에 술 취한 상태에서 바로 의원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죠. 너 내가 누군지 아느냐. 그거 진짜 그 옛날 영화에나 나오는 대사 아니에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진짜 촌스러워 죽겠어요. 그러니까 뭐 일정 부분 술자리를 가졌다는 면에서 굉장히 지적받을 점이 크지만 그것보다는 일상생활에서 나타난 행태의 문제. 그렇죠. 이건 역시도 완장찬 의식이 굉장히 만연했기 때문에 벌어졌던 거거든요. 맞아요. 술을 먹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왜 거기서 완장질을 하냐. 왜 갑질을 하느냐. 그렇죠. 사방에서 완장질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이번에 많은 검색어 키워드 중에 하나가 부자 감세예요. 이제 서민 증세 논란은 지난주에도 다뤘죠. 뭐 담배세니 주민세니 자동차세 올리는 것과 관련해서. 그런데 이번에는 또 서민 증세와 부자 감세는 좀 일종의 또 세트잖아요. 손자 교육비에다가 내가 투자를 하면 뭐 세금을 또 면제해주겠다. 1억까지. 이게 또 논란이 됐어요.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데요. 이게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교육비라는 명목으로 1억 원 정도를 증여할 경우 그러니까 1억 한도 내에서 증여세를 물리지 않겠다라는 입법을 발의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비현실적인 사실상 부자들만의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닌가 심히 의심되는 입법인데요. 이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1억 원에 가까운 어떤 돈 또는 재산을 증여한다는 건 굉장히 소수의 일단 문화잖아요. 할아버지가 엄청 부자여야겠네요. 이게 부의 대물림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라 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적폐 중에 하나로 꼽힐 만한 일입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손자에게 재산을 주는 것 자체도 굉장히 서민과 괴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경기부양, 가계교육비 부당 경감이 입법 취지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평등 원칙 실현이라는 기본적인 증여세 도입에 어긋나는 입법 아닙니다. 이건 굉장한 일단 역풍에 휩싸여 있어서 국회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적되는 대상이라던가 자기가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어떤 집단이 있다는 걸 너무 명확히 드러냈기 때문에요. 경제 활성화를 계속 부르짖고 있는 집권 여당 그리고 핵심 의원이 이런 법안을 발의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손가락질 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지난주에 잠깐 얘기도 했었던 21세기 자본을 쓴 토마 피케티 교수가 지난 19일에 세계 지식포럼 토론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세 불평등에 대한 얘기를 마침 우리 사회에 굉장히 적절한 때에 강연을 했는데요. 교육 투자, 특히 이 교육 투자 같은 경우는 그 어떤 것보다도 불평등 해소의 중요한 방법이다. 그러나 소수를 상대로 하는 엘리트 교육의 강화는 소득 불평등을 확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딱 이 손주 교육세 1억 비과세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을 지적했다고 볼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그 한국은행이 조사한 내용이 굉장히 또 화제가 됐는데 집을 소유한 사람이 자신의 주택 가격이 1% 오르면 소비를 0.16% 정도 늘린다. 뭐 이른바 이제 부의 효과라는 건데요. 반면에 집을 소유하지 않은 가구의 소비 증가는 그렇게 올라도 0.1%에 드러난 데 그친다. 이런 조사가 굉장히 관심을 끌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1억 원짜리 집을 소유한 사람
사람은 16만 원을 더 소비한다는 거고요. 아, 그렇죠. 그리고 네. 집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은 1만 원. 그러니까 10,000원 정도를 더 쓴다 이런 건데 한편으로 보면 재밌다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집을 소유했다는 건 그만큼 생활이 넉넉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살짝 좀 당연한 얘기 같아요. 네.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통계로 굳이 다시 확인해주는 이유가 뭘까? 요게 좀 저는 의심스럽다고요. 부동산 가격을 올려야 우리 소비가 는다 이 말을 정부가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빙고. 그렇다면 여기서 당연히 드는 의문이 네. 경제 활성화 그래 좋아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소비하도록 한다 그렇게 치자 그러면 집이 있는 사람이나 돼야 16만 원을 더 쓴다는 건데 네. 집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런 의문이 생기거든요. 작년 통계 4분기 분석을 보면 약 66% 정도가 자가주택 소유자라고 합니다. 10명 중에 6명 조금 넘는 사람이 집을 가졌다. 그런데 문제는 그 집을 가진 자들의 상당수가 빚더미 위에 집을 가져서 일명 하우스푸어가 그렇죠. 상당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가 경제활성화의 주요 정책으로 내놓은 게 빚을 더라도 집을 사라라는 사실상의 강요거든요. 그러고 집값이 오르면 소비가 늘 것이다라는 굉장히 논리를 피고 획일적인 있어요. 논리죠. 네. 제 주변에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빚내서 집을 사라라는 말을 하는데 이건 일단 낳고 봐라. 아이를 낳고 봐라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무책임한 거다. 그러니까 어떤 시설과 여러 가지 제반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사고 봐라. 그게 경제 활성화 및 이제 내수 활성화로 이어진다라는 단순 시각이라는 겁니다. 요거 관련해서 제가 좀 재밌는 노래 하나를 발견했는데요. 그 부동산이라는 제목입니다. 제목이 부동산이에요. 네. 이게 좀 노래가 돼야 되는데 제가 쉽지 않아서 아버지와 큰아버지 고모들이 우리가 아주 어렸을 적에 이를 갈고 싸웠지. 그렇게 그들이 남이 되어버린 이유는 다름 아닌 할아버지가 남기고 가신 코딱지만한 프로퍼티, 부동산이라고 해서 부동산 이렇게 후렴구에 굉장히 부동산과 관련된 우리 사회의 단면을 노래에 간단하게 담았습니다. 후렴구가 부동산이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가족들을 갈갈이 쭈났다는 내용이군요. 한번 검색해서 들어봐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였습니다. 3부 여기까지고요. 4부로 이어갈게요.